자, 문학을 가봅시다. 서영규의 사막을 건너는 법. 두루루루루루. 서영은이네, 서영교가 아니고. 서영교는 그건데, 정치인 이름이잖아, 이거. 큰일 났어. 자, 전선에서 돌아와, 전쟁터에서 돌아왔다, 그죠?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받고 일상의 건태롭고 짜증스럽게 여긴다. 남이에게 전쟁 중에 생생한 감각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함. 무언가를 찾는 노인의 변함없는 행동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낀다. 노인, 진지하고 숙연한 태도로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느낌? 그죠? 공대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는 행위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반복한 훈장이죠. 내가 전세에서 돌아온 후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낀다. 내가 뭔가를 찾는 노인의 변함없는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린다. 참 너무 추상적인 작품인 것 같아. 일상의 권태로움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그래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권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죠. 나는 집에 도착한 1인칭 주인공이다. 그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단절된 거다. 그죠? 집에서 만난 첫날 아침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장수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는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PTSD잖아, 그죠? 평화로운 일상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나오고 내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감각적 묘사, 청각적이죠? 독자에게 말을 건넨 독백이죠. 그런데 두부장수 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로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은 것 같았다. 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은 도덕스럽지 못하기까지 했다. 난 아직 전쟁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완전 긴장 상태인데 주변은 그게 아니까 너무 평온한 거야. 그죠? 마치 그 원양어선 오래 산 사람들이 땅 위에서 멀미를 오히려 느끼는 것처럼 너무 긴장된 전쟁터 속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평화로움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전장에서 긴박감을 간직한 나와 달리 세상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게 느껴졌다.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갔던 아뜰리에도 미술학동과 예외일 순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 관계를 다시 시작할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에 있는 그저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이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애써 보았다. 그 누군가가 남이다. 그죠?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같은 전쟁터를 겪지 않은 것. 시간. 그렇다. 이제 생각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 이 실내 담배기가 꽉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도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남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 이해 내용을 쓰면은 남이에게 전장의 경험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디고지에서 전투 중인 똥똥영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남에게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지는 80km 거리였죠. 우리 울산에서는 부산보다 더 머네. 나와 한 병장은 밤중에 그 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신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 부서지고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록 정밀해져서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나 길가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조차 죄다 눈에 잡히는 듯 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 이따금 여운한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위해서가 비유법을 사용하여 비유법 정적의 벽에 부딪혀 은유법 있고
정적의 벽, 정적의 벽이란 말이지. 이런, 그래서 뭐뭐의 뭐뭐 이렇게도 은유법이 가능합니다. 정적 이꼬르 벽이니까. 이꼴 관계 외에는 은유죠. 영화에서 첫 직유법. 온갖 사물들이 나의 처지와 대비하여 전장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비참함을 강조하고 있다. 3에서 이런 건 거긴 아니죠. 서술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되지 않나? 아, 나의 성격은 아니죠. 다른 사람 성격도 없네. 사건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 묘사가 많으니까 아니고 부사어의 빈번한 사용. 이게 답이야? 한번 들었고 맞지. 아, 어디 있어? 이건 죽어다니. 부사를 어디에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지? 응? 뒤에 더 있어. 어디 있어? 빈번한 부사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에휴, 난리다. 부사어를 빈번하게 사용 안 하는데? 그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들이는 듯한 목소리입니다. 차일병, 무섭지 않아? 아니요, 전혀.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 나타났어? 어디서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을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제입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로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차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 정말 위험해지고 싶더라고. 아, 정체를 들키니까.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볕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무감각이다. 생명에 관통하는 느낌이었다. 좀 특이한 그죠? 무서워야 되는데 개성적이야.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아까부터 나는 창옆에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것인지 노인을 기다립니다. 대체로 그러지 못할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안정이 묻어지는 거죠. 그가 할아버지죠. 노인. 창밖에 뭔가 열심히 찾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들의 군장입니다.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와 그가 한마디라도 얘기 나눠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었다. 인정, 동료. 오, 드디어 그저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로 들어온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왔습니다. 그 곁엔 개가 종종 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빛이 파란색 꿰짝 연탄불도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인다. 그런데 얼마 후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준비를 끝난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운동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이 솟아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묘사, 진행 속도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독백, 사건 진행 속도 지연입니다. 서술이 아닙니다. A와 B의 서술상의 특징. B는 지연, A는 조금 빠르게 진행되죠. 해석 장면. 시간의 흐름에서 서술하고 인물의 처한 상황을 주관적이죠.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전달하다 보니까 경험한 사실. 현재형 시제 보죠. 앉는다. 잡힌다. 내린다. 현재형 맞습니다. 정답 2번. 따라라.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객관적이 아니죠. 주관적 느낌. 구어체, 그죠? 전쟁 중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더라. 잡힌다, 내린다 등에서 현재형 그렇습니다. 내가 관찰한 내용, 자,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죠. 3번은 뭐 안 봐도 될 것 같다, 그죠? 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1번이랍니다. 나는 일상에 건드려고 짜증난다. 맞죠? 남이를 만나 전쟁 경험담을 전한다. 이거 완전 너무 쉽잖아. 그죠? 이해가 필요고 오네. 일치 불일치 문제였네. 독서 퀴즈 수준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 물건, 찾고 있는 물건. A, A, A. 없어? 아씨. 나를 단절시키는 모든 사물들. 나는 노인이 변하는 모습 중에 B를 찾는 노인 행위가 아니, 계속되고 있는데 뭘 중단돼? 그죠.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죠. B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B를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나는 자신과 A, 모든 물건과에서 단절. 나는 A로부터 소외되고 단절. 너희는 B를 상실한 상태에 찾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네요. 실제 문제풀이라고 하면, 실제 문제 푸는 과정이라면 이거부터 먼저 읽고 읽으세요. 윗글을. 이 작품은 신체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성한다. 청각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인식을 차려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도 드러난다.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노인, 좀 행동을 통해 드러낸다. 내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냄새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상징적. 적절하지 않는 거네. 또 1번인 줄 알았어. 두부장수 소리, 유행가 소리 듣고 밖을 모임하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과는 다르다. 그렇죠. 돌, 벌레 같은 것들 입체 영화를 보며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하다고 체감하는 데서 전쟁의 긴장 속에서 나의 감각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떼들이 차창에 부대 죽는 것을 목격한 데서 내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으면서 체념적 현실, 아직은 아니었죠. 이건 전쟁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은 현실로 와서죠. 이건 전쟁 중이었잖아. 말이 안 되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서. 소설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데 문제는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더 유리해. 그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